2002년 12월 3일, 한겨울 비가 내려 기온이 많이 내려갔던 날이었습니다. 친구 팀의 집에서 하숙하고 있던 에릭은 대학교 과제를 마치고 저녁 10시 15분쯤 귀가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실험 때문에 항상 자신보다 늦게 귀가하는 팀과 야간 근무가 많았던 팀의 아버지 릭은 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중학생인 팀의 동생 캐시는 방 침대에 누워있을 거라 생각한 에릭은 비에 젖은 옷을 벗은 뒤 세탁기에 넣어 빨래를 돌렸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했던 집안. 이러한 정막은 저녁 11시 30분쯤 귀가한 팀이 동생 캐시가 방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깨졌습니다. 1989년 10월 17일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릭과 크리스티의 셋째로 태어났던 캐시. 지역 경찰관으로 일하며 든든한 가장이었던 아버지 릭과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껴주었던 어머니 크리스티. 두 아들을 두었던 크리스티는 딸인 캐시를 낳았을 때 매우 기뻐했고 많은 사랑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했던 크리스티는 캐시가 7살이 되던 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의 야구 경기가 있었기에 모든 가족이 응원을 갔던 날이었는데 차로 돌아오는 길에 말과 충돌하며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고는 캐시에게 큰 트라우마가 됐고 자신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간 말이라는 동물을 증오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세월은 흘러 캐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녀는 어느 정도 트라우마를 이겨낸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항상 조용했던 그녀는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밝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캐시가 인터넷을 이용했던 시기가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당시 컴퓨터를 통해 다른 곳에 사는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작은 동네에 사는 그녀에게 있어 흥미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대화방을 둘러보던 그녀가 선택한 것은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10대들을 위한 기독교 대화방이었습니다. 그녀가 대화방에 들어가자 자신을 데이브라 밝힌 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을 17살의 남성이라 밝혔던 데이브와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좋아하는 가수나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던 캐시. 공통적인 관심사가 많았기에 둘은 서로 죽이 잘 맞았습니다. 몇 번 온라인에서 만나 친해진 둘은 사진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기도 했죠. 고민이나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지인보다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캐시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도 잘 말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데이브라는 인터넷 친구에게 말하며 슬픔을 표현했죠. 데이브는 아칸소주에 사는 자신의 이모도 최근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져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하며 캐시를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슬픔을 나누며 둘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캐시는 데이브의 이모에 대해 안쓰럽게 생각하며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인터넷 친구에 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데이브라는 인터넷 친구가 순진한 그녀를 속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채팅하는 것을 본 친구는 데이브가 그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매혹적인, 뛰어난이라는 뜻의 그루비는 1970년대에 많이 사용된 미국의 속어입니다. 즉, 자신을 17살이라고 주장한 데이브가 쓸만한 단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인 링 역시 캐시를 걱정하긴 했지만 어차피 온라인에서 만나는 관계였기에 자신이 딸을 옆에서 돌볼 수 있는 한 괜찮으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브가 17살이라는 걸 알았을 때 딸을 걱정하며 그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던 릭. 아버지의 충고에 캐시는 데이브와 온라인 대화방에서 만나는 것을 자제했지만 자주 그와 통화를 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데이브가 자기 또래였다면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 캐시는 대화방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또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캐시는 2002년 5월에 스콧이라는 14살의 소년을 인터넷에서 만났고 서로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습니다. 데이브와는 지금 시대로 치면 썸의 관계였지만 새로이 알게 된 스콧에게 더 매력을 느꼈던 캐시. 그해 10월에 캐시는 스콧과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이것을 알게 된 데이브는 힘없이 그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1월 말에 데이브는 캐시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모의 상태가 나빠져서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며칠 뒤 내가 아칸소로 가는데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버지와 친구들에게 많은 충고를 들었던 캐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2002년 12월 3일, 캐시의 사물함에서 스콧의 사진을 보았던 친구. 친구가 누구냐고 묻자 자신의 남자친구라며 온라인에서 만나 이뤄진 사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던 캐시. 온라인에서만 만났다면서 어떻게 사진을 갖고 있느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녀는 자신이 직접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답했습니다. 친구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를 가르쳐 주었던 캐시를 나무랐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좀 다툼이 있긴 했지만 학교 상담사의 중재로 화해했고 학교가 끝난 뒤에는 내일 보자라는 말을 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오빠와 오빠 친구, 아버지는 늦게 오실 것이기에 홀로 집에 있게 된 캐시는 데이브와 전화통화를 하며 스콧과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스콧과의 대화를 멈추었던 캐시. 그 시간은 저녁 9시 41분이었습니다. 스콧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캐시가 걱정돼 여러모로 그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고 합니다. 11시 30분에 오빠 팀이 귀가했을 때 먼저 귀가했던 에릭에게 캐시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는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는 줄 알았다며 자신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팀은 경찰인 아버지 릭에게 동생의 실종을 알렸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온 그는 강제 침입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캐시가 외출할 때 자주 입었던 재킷과 신발은 집에 그대로 있었고 그녀의 깨진 안경이 침대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는 딸이 집에서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죠. 방에 켜져 있던 컴퓨터를 통해 스콧과 대화 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릭은 그에게서 당시 캐시가 데이브와 통화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콧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는 8시간이 넘는 거리에 사는 14살 소년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알리바이까지 확실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캐시와 직접 만나고 싶어 했다는 데이브라는 인터넷 친구. 조사 결과 데이브가 17살이 아닌 47살의 데이비드 풀러라는 남성이라는 것과 그의 과거 기록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경찰.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지만 7살 된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 최근 업무용 컴퓨터로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을 보다 해고된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데이비드. 경찰은 데이비드를 추적했고 12월 4일에 그의 차가 리틀록으로부터 약 30분 거리에 있는 코네이의 한 모텔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배인에 따르면 12월 2일에 모텔에 방문한 데이비드는 일주일간 머무를 것이라며 방세를 지불했고 그 뒤로 방에 틀어박혀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텔방에는 데이비드가 머물렀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알리바이라도 만들듯 차를 모텔에 두고 사라졌던 데이비드. 경찰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그가 어제 차를 렌트했고 한 달 전 코네이에 있는 작은 창고 하나를 대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무렵 데이비드가 대여한 창고에 도착한 경찰은 잠겨있지 않는 창고문을 열었고 거기서 그가 렌트했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총성이 울려 물러났던 경찰은 특수기동대와 함께 진입했고 그들은 차량 뒤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이비드를 발견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이미 사망한 캐시가 반듯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검시관은 캐시가 살해되기 전까지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사이 데이비드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컴퓨터에는 과거 인터넷 대화방에서 또 다른 소녀들을 꾀려다 실패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접근해 오랜 기간 캐시와 친해지며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던 데이비드.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런 나쁜 사람들이 빨리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